자, 오늘 캐노피 그로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책,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가격이죠. 이 세 가지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 투자자가 느끼는 그 불안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불안감의 원인, 바로 스케줄 3라는 정책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는 없는지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장은 끝났는데 머릿속은 아직도 시장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막 전쟁터 같잖아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정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 치열한 내면의 갈등,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보 되는 것 같고 팔아도 바보 되는 것 같은 이 잔인한 기분. 와, 정말 이 한 문장이요. 지금 캐노피 그로스 같은 주식을 보면서 우리가 겪는 그 심리전의 핵심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풀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사고 있는 걸까요?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저 멀리 미국에서 나오는 정책 뉴스 한 줄에 주가가 막 춤을 춘단 말이죠. 이게 과연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뉴스가 만들어낸 그림자를 쫓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그 그림자를 만드는 빛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단 하나의 단서, 바로 정책이라는 미스터리. 지금부터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스케줄 3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대마초의 규제 등급을 바꾸려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이 진짜 열광하는 건 단순히 합법화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핵심은 세금이에요. 세금 부담이 확 줄어서 회사에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남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의 규칙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이 그림을 보면 딱 와닿으실 겁니다. 회사는 캐나다에 있는데 주가는 미국 정책의 영향을 받아요. 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상한 관계. 이게 지금 시장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회사가 뭘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다른 나라의 정책, 가능성 하나의 주가가 들썩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현된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이미 가격이 저만치 가버린 셈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경로라면 이렇겠죠. 1단계, 정책이 확정된다. 2단계, 그래서 회사 재무가 좋아진다. 3단계,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된다. 이게 순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냥 루머 하나 떴는데 주가가 바로 2단계, 3단계를 건너뛰고 점프해버렸어요. 그 다음은 물음표만 남아있는 거죠. 이 건너뛰기, 이 경로 이탈이 엄청난 위험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과거 기록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캐노피 그로스가 이런 기대감 하나만으로 움직였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거대한 기대감이 생겼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감이 생기는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2017년, 18년 이때만 해도 대기업 투자 받으면서 거의 게임 끝났다는 분위기였죠. 근데 미국 정책이 계속 늦어지면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2024년 4월에는 핵심 파트너진마저 약해졌는데 바로 지금 다시 정책 기대감으로 불이 붙은 겁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를 아는 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희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새로 막 찍어내면요.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물에 탄 것처럼 옅어지는 걸 말해요. 내 지분이 줄어드는 거죠. 과거에 주가가 잠깐 반짝 올랐을 때도 결국 이 희석 때문에 오랫동안 주식을 들고 있던 분들은 재미를 못 봤던 겁니다. 이게 아주 뼈아픈 부분이죠. 자, 이렇게 과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시장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일부러 눈 감고 있는지도 모를 중요한 경고등이 몇 군데서 깜빡이고 있어요. 바로 이 숫자 74입니다. 이게 상대강도 지수 RSI라는 건데요. 기술적 분석에서 쓰는 지표예요. 보통 이 숫자가 70을 넘어가면 너무 과열됐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샀다는 경고 신호로 봅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그만큼 뜨겁다는 거고 이걸 유지하려면 뭔가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표를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바로 터널 시야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눈은 오로지 스케줄 3라는 이 빛나는 이야기 하나에만 고정돼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인수 합병의 리스크라든가 과거에 계속 발목을 잡았던 주주가치 희석 문제, 약해진 파트너십 같은 현실적인 위험들은 아예 보려고 하질 않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럼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이 복잡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 그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단기로 보는지, 중기로 보는지 아니면 장기로 보는지에 따라서 성공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이 스케줄 3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서 살아 숨쉬어야 해요. 중기적으로는요, 중요한 저항선을 뚫고 그 위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진짜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이 모든 기대감이 결국 회사의 통장에 찍히는 진짜 돈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짜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87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여기가 깨지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고요. 중기적으로는 2.27달러라는 저항선을 뚫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걸 뚫으면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2달러 근처가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지만 반드시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알려주는 최종 답변은요,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조용히 숫자로 말하는 재무제표, 그리고 현금 흐름에 있다는 거죠. 주주들의 가치를 지켜주면서 이 정책의 수혜를 진짜 이익으로 바꿔내는 능력,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그저 흥분이라는 감정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고 계신가요?